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아유, 목 건강이 여전히 좀 안 좋으시군요. 아닙니다.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환절기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에어컨을 좀 줄여드리면 어떨까요? 요 안에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죠. 공기가 좀 안 좋죠. 그리고 아침이라서 아침에 네. 목이 좀 잠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리듬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카페나 뭐 이런 것들에 지금 도용된 거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네? 도용? 정프로님 거 도용 뭐 이런 거? 예. 아, 제가 사칭하는 뭐 이런 사람들 예, 예. 그 많죠?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왜 못 없애는 거죠? 그 카카오에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없어주세요. 그 계속 신고를 해도 안 돼, 안 돼. 계속 그 왜 안 된다고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취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거를 예. 취재해봤는데 어떤 취지였냐면은 예.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그 블로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제목을 예. 내가 정프로라고 치면 예. 그러면 그걸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할 거냐 네이버가.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다 삭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 제 블로그의 이름을 워렌 버핏 이렇게 치면은 예. 그거를 다 네이버가 삭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는데요. 예. 아니, 알겠는데 3프로 TV 정프로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제목을 자기가 뭐로 다는지를 네이버가 간섭을 할 수 이름으로 해서 있냐는. 삭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예,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해서 카카오에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삭제를 해줘요. 안 해주던 여자. 아니 했다니까요. 여러 차례 해도 계속 있어요. 응. 카카오에서 제가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몇 번 지웠는데 권순우 리딩방 안 그래요? 지워져요. 예. 아니 지웠는데 또 생겨났을 또 수도 생기죠. 있고. 그럴 수도 같은 있고. 거던데. 예. 같은 거예요? 예. 저도 계속. 안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계속 생겨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찰 신고를 해봤는데 예. 그게 뭐 피해가 있냐는 거예요. 경찰은 피해 있어야만 접수돼요. 뭐 피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데 피해가 매우 유력하게 예상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 꺼낸 이유는 네. 우리가 살면서 불합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은 수정해달라고 하면은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정상이 있는데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네. 이 리듬방 관련된 사칭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점차로 또 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절대 그런 걸 피해는 좀 없으시도록 그런 거는 저희 출연자나 저희 진행자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 주의하시고요. 네. 미국 시장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좋습니다. 예. 뭐 그 지수가 올라간 부분도 그렇지만요. 네. 지금 보시면 유가가 70달러로 약간 올라왔습니다. 달러인데스가 101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1270원까지 원화 강세가 됐습니다. 예. 네. 국제 수익률도 떨어졌어요. 이 지표를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쩔 때 중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지표들이 모두 다 시장의 우호적인 쪽으로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시장의 우호적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이 4,425포인트입니다. 일단 차트 오늘은 뭐 금요일에 차트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4,200 얘기하다가 300 얘기하다가 지금 4,42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제 상승 시작을 해서 중과까지 계속 올라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예. 어제 22에서는 25피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4%로 만들었고요. 높은 인플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고문 기자님 강조해 주셨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플러스 0.3으로 예상이 마이너스 0.2였기 때문에 시장을 환호하면서 이쪽 섹터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들의 오르는 내림을 이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거든요. 아침에 이제 보면요. 애플이 1.1%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그 다음에 애플 경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 네.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많이 오르거나 급등했거나 역사적 신고가 난 그런 종목들은 좀 주춤하고 다른 종목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최근에 5월서부터 6월까지
사실은 반도체가 가장 강했습니다. AI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은 어제 보시면 좀 주춤했습니다. TSMC가 마이너스 1.6, AMD가 마이너스 2.4,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메타가 3%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3% 오르고 애플도 1% 오르고 그리고 소비주들 오르고 어제 지역은행주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가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 어제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참 여기 텍스트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오늘이 선물의 동시 만기일이고요. S&P 500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만기 때는 이제 옵션 개별 종목의 선물이나 옵션의 흐름에 따라서 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개별 종목에 차별화되는 등락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그런 수급전 요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우주 관광을 6월 말 서비스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말? 예. 이번 달 말이요? 예. 이거 이제 시험 비용 때 했었잖아요. 왜요? 가시려고요? 어딜 가요? 되게 아니. 예약을 못 하셔서 아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시험 비용 다 끝났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우주 정거장까지 갔다 오는 거잖아요. 우주 정거장? 네, 갔다 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5억인가 왕복이죠? 예, 5억인가 그렇지. 왕복이. 현금 뭐 어떻게? 근데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돈이 뭐 수천억 원 있다. 그럼 뭐 5억 없어지는 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걸 테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39% 오르고 있습니다. 와 39%. 이거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이 야. 정도는. 예,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누가 갈라나? 이거 예약 다 됐잖아요. 이미. 예. 아 그래요? 예. 예전에 탑이 어디 한번 우주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요? 탑. 타기? 탑. 연예인이 빅뱅. 우리나라 빅뱅의 연예인. 예, 탑. 예, 예. 탑 씨가. 자,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다른 걸로 우주 이미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탑 씨가 아닌가 그분이? 네. 자 그럼 우리 시장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저께 있었던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시장의 기저에 좀 약하게 된 것은 2600포인트 돌파 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약해졌고요. 외국인들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순매수예요. 그런데 이 연기금이 이번 한 주에 7,622억을 팔았어요. 또 팔았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연기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뭘 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지수를 해놓고 보통 대형 연기금도 그렇지만 보통 뭐 수십조씩 운용하는 데는 지수 대여를 영역을 해놓고 여기 위에서는 뭐 매수 안 하거나 매수 금지나 뭐 매도 일부 또는 이 밑에선 사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 2,6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그런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있나 하는 정도로 이거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 4일이잖아요. 4일에 7,622억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들 매수도 주춤하고 지금 다른 기관, 국내 기관들은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화됐으니 시장은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저께 이제 어떻든 해프닝이던 노이즈던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근데 어제 2차 전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차 전지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승폭이 좀 축소됐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는 장중에 중국의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예상을 하회하는 발표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이게 나오면서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MLP 금리 CPP 인하한다는 그거 딱 나오면서 중국 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반등하고 같이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4 코스닥이 플러스 0.71로 끝났는데 고점으로부터는 많이 빠져서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했다.
시장이 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급락 후에 반등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차별화돼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개별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시장의 반영이 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이번 주고요. 연기금 이사장님도 한번 나오시라고 해볼까요? 근데 하루에 2,000원, 3,000원씩 잘 안 팔거든요. 그렇게는 아주 특이한 날 빼놓고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중 축소겠죠, 뭐. 그것까지 아닌가요?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S&P 지수의 분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오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 이거는 전체 종목이나 시장의 추세에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급적 이벤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미국 시장에는 그냥 개별 종목 등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우리 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맨날 쓰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좋으니까 우리도 막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고 겁내는 거예요. 계속. 자, 미국 좀 이러다가 나 따라갔다 미국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심리가. 그런 부분들이 근데요, 그게 되게 불만인데. 네. 그래서 미국장 갈 때 같이 못 가고 빠질 때 같이 빠져. 뭐 그런 경우도 늘 많이 있죠. 뭐 아니 그걸 그 맨날. 갈 거면 같이 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든가 갈 때 못 갔으면 빠질 때 들 빠지든가. 예. 근데 확인 후에는 더 많이 오르죠. 확인 후에 뭐나 똑같으냐면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네. 그 뒤에 있는 소부장 장비 부품들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게 맞나? 그래서 얘들은 못 올라요. 잘. 그러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확실히 올라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잡았어. 그러면 딱 스타트해서 삼성전자가 20% 오를 때 얘네들은 200%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 흐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급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선순환이 잘 되고 있고요. 예, 계단식 상승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2,500포인트에 돌파했다가 굉장히 힘들다가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또 돌파해서 갔더니 2,650까지 가고 또 그다음 2,70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2,600을 돌파했다가 또 조춤조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또 2,700 가고 또 조춤조춤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시장은. 그냥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처럼 막 쭉쭉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네. 의심하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 당분간 매크로 비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보고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등락하면서 종목은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차트 좀 감상의 분석이 아니고 감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이 박스는 제가 이걸 한지 지금 몇 개월 됐죠. 계속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서 가자라는 거예요. 이 차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매크로 이슈나 외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도 반영합니다. 그런 것들 다 가격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대 지수에서 가장 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이걸 올라서고 있습니다. 뒤늦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은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계속 요거 설명드릴 때 이게 주봉이거든요. 몇 주예요. 계속 이 상단 부분에서 1, 2, 3, 4, 5, 6 거의 7주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네. 그리고 요번에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동안에 그렇게 올렸던 금리를 처음으로 동결한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기대감과 함께 이걸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는 S&P 500 주봉이에요.
상당히 강하죠. 4,400포인트 이상 갔는데 S&P 500이 역사수 신고 지수가 4,800이에요.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야, 그다음은 이게 한번 뚫으면 무섭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은 나스닥입니다. 야. 예, 나스닥은 뭐 훨씬 더 강하게 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인가요? 여기 소폭 하락, 0.8인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에서 8%뿐이 안 남았습니다. 예, 이게 끌고 올라갔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 시장 보니까 너무 감상해 보이니까 좋죠. 이거 보면 개별 종목으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빅테크들 특히. 야, 근데 그 다음 화면은 짠 코스피예요. 아 뭔가 좀 아쉬운데요. 아쉽죠. 네. 좀 답답하죠. 이만큼 내려와서 그들은 지금 이만큼 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들은 여기 있는 거고 한 우리는 지금 3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전 세계의 GDP 성장률 올해 성장률 높이는데 우리는 하향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반영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 2,800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근간은 2,600포인트, 500포인트를 누가 넘겼습니까? 삼성전자가 넘겼잖아요. 예, 예. 2,600포인트도 삼성전자가 넘겼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네.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7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만 원 위로 올라갔다 7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8만 원을 가야지 얘가 2,700 넘어서 2,700과 800 사이에 있겠죠. 어떻든 삼성전자가 거기를 가야지만 얘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네, 우리나라 그렇죠. 지수는. 예.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여기서 8만 원을 향해서 넘어서거나 아무튼 8만 원 부근에 가려면 삼성전자의 자체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있는 사이클링이 바닥을 터치하고 이제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힘이 지금 삼성전자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왜 지수를 좀 계단식이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나 반도체 부분에서의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거라는 거에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을 추종하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위쪽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정서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00포인트를 굉장히 힘들게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 그래도 2,500포인트를 지지하려는 그런 힘은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오랜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올 여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지난주인가 올해 9월에 위기설이 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올해 몇 월이요? 올해 9월에 막 이런 얘기들은 매년 9월 나온 얘기 아닙니까? 3월이다, 막 9월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요. 그랬는데 일단은 올 여름에 2,500포인트 지지를 생각하면서 거래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좀 답답한데요.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1,062가 신고 지수이고요. 그다음 650 왔다가 지난번에 900포인트를 찍고 내려왔다 이중 고점에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2차 전지 맞은 거예요, 요번에. 그저께. 예. 예, 그러면서 얘가 이제 주춤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많은 게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온다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다.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또는 반등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코스닥이 더 갈 수 있으려면 그들은 더 못 간다. 이제 부담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들 다음 타자가 생겨야 되는데 시장을 끌고 갈 다음 네. 타자. 그 다음 타자가 옛날에 2차 전지 없었을 때 투톱이 뭐였습니까? 바이오. 반도체하고 바이오거든요. 예. 반도체 바이오 중에 어떤 한 개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한 섹터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끌어올라 주면 코스닥은 정고점 돌파를 아마도 좀 희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희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개연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더 볼 수 있어요.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훨씬 세지는 거예요.
돌파하면 훨씬 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파할지 안 할지는 뭐 이제 두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영끌하고 있는데 예. 좀 반도체가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 그렇죠. 거를 그냥 정확히 못 그런 있어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게 많은데 네. 바이오는 하단에서 반등을 했는데 추세를 못 잡고 있어요. 아직 추세 상승을 못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을 보실 때는 개별 종목의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는-거나 아니면 뭐 저기 AI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이래들 있잖아요. 대표 선수들. 네. 이제 얘네들이 추세를 형성하면은 또 그쪽에 수급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이오 종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종목은 내 관심 종목에서 주가 흐름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바이오는 보통 그 개별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섹터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작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뭐 5천억짜리가 1조짜리인데 뭐 실적은 없고 개별 파이프라인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건 전체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마예요, 걔는. 걔는 테마로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만약에 한미약품이 라이선스아웃을 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가면은 같이 가요. 근데 밑에 있는 후발주가 가면은 그 주도주가 아닌 게 갈 때는 그 영향이 없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차트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주봉입니다. 보시면 2021년 중반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해 114까지 갔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동안 계속 갔었고요. 그랬다가 작년 후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간 건데 이 가만히 보시면 지수는 똑같지 않아요? 이 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얘들이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빠지고 얘네는 빠지는 동안 지수는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원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하는 거는 약간 비정상이었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환율 부분은 박스권에 있을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도 똑같죠.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보시면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그때가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원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이 1월이 최고점이었잖아요. 2021년 1월. 네, 네, 네. 거기서부터 계속 빠진 거잖아요. 계속 얘는 올라가는 동안 계속 빠진 거고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 동안 반등한 거예요. 저 때가 한 예.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반등한 때.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 약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오는데 네. 지금 달러인덱스 얘는 빠지는 게 강세고 달러인덱스는 빠지는 게 약세죠. 반대입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 달러인덱스와 비슷하게 이 위나 이 아래를 보지 않고 이 안에 당분간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오르는 동안 빠지고 얘가 빠지는 동안 우리가 올랐어요. 그럼 얘는 박스권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이 안에서 그냥 박스권에 있다가 그러다가 변동성을 주다가 뭐 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한 단계 레벨업하고 또는 레벨 다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뉴스 준비하기 힘들겠네. 19일 날 미국 휴장이고요. 뭐 주택 지표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액 지표 나오고 뭐 BOE 통화정책 회의는 시장 크게 영향 안 주고요. 네. 그리고 뭐 PMI 지표 좀 나오는데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장을 등락하면서 종목 차별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슈는 첫 번째 이슈는 공 기자님이 아까 전해주셨어요. 자세히 설명을 주셔가지고 중국이 1조 위안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허용을 검토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믿어 막 이러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이게 되겠냐 되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이제 된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아니네. 이제 너네 안 되는구나. 지금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정도 있는데, 근데 봐야겠죠 또. 이제 결과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도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가에도 그렇습니다. 월가에도 IMF나 월드뱅크에서 올해 경기에 대해서 전망할 때 네.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상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좀 반도체도 좀 팔고 코스피도 좀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뉴스에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 그 수출입 동향에서 ICT만 그 ICT만 딱 잘라서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수출 수입이 이제 수출 조금 늘고 수입도 늘긴 했는데 그래서 32억 달러 정도의 흑자예요. 이제 5월에는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출하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11개월째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딱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중국 수출 부진으로 계속해서 부진되고 있다. 반도체 마이너스 35.7,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12, 휴대폰 마이너스 17, 뭐 정리해서 다 안 좋아요. 중국이 마이너스 31.6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뭘 보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정경련에서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서 감소하는데 감소율은 둔화될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1.4%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 반도체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철강과 유화는 회복될 것이다. 2차 전지와 자동차와 조선 방사는 계속 좋을 것 같다.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한 거는 추세 전환의 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럼 네. 추세 전환의 동력이 뭐가 나오면 이거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두 자릿수 감소율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개선된다면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로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하고 유화는 회복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정경련이니까 각자의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은 자동차가 좋은 부분하고 재건에 기대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유화 부분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 기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중국 경기 회복의 기대가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화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차 전지는 중국 제외 53%에 이른 높은 시장 점유율 때문에 2차 전지 계속 좋을 거다. 자동차는 영업용 차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가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계속 좋을 것 같다. 조선과 방사는 노후 선박 교체를 하고 전쟁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서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위에 두 개는 중국 관련이고 밑에 세 개는 중국이랑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섹터네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밑에 세 개는 다 좋을 것 같고 위에 두 개는 조금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 이제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출 교역에서 비중이 중국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더 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옛날에나 뭐 중국계 뭐 우리 원자재도 팔고 중간재 팔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고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국 말고 다른 쪽을 봐야지. 왜 맨날 뭐 중국만 얘기해. 중국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은 중국 영향력이 큽니다. 크죠. 예, 큰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이 좋아지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자꾸 중국을 빗대서 얘기하니까 네.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막 중국 없어도 돼. 막 이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기대감 중에 나온 것 중에 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SK 하이닉스에서 HBM 생산 2배 늘린다. 라는 거야.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그 HBM 수요 폭발한다. 트렌드 포스에서 뉴스에 이건 두 번째 뉴스는요. 2년 만에 디램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디램의 3분기 가격 인상을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HBM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지난 그 반도체 섹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보고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앞으로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중국이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그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요번 2분기를 지나갔을 때 디램 가격이 네. 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지를 보는 게 핵심 포인트다 대부분 그죠. 얘기를 해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 인상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뉴스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은 그냥 뭐 뉴스수의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30% 급증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왜 그러면 늘어났냐? 역전세로 인해서 보증금 상환 부담이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보면 1월에 5만 1천에서 6만 5천이니까 전체 사이즈에서 이게 얼마나 큰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막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비율로 보면 꽤 많이 늘었네요. 꽤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뉴스는 뭐 저는 부동산 쪽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하반기 경제를 얘기할 때 부동산 매물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나서 또는 역전세로 인한 부담감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개인 부채예요. 개인 부채 상환이죠. 이거하고 소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로 만약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개인 부채 얘기가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